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역시 사법 카르텔답습니다.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어야 할 판사들이 단체로 반기를 들고 나섰는데요.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헤매고 있으니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조이대의 난이 정상이었다는 이야기일까요? 아니면 직위원의 신박한 법리 해석으로 내란 수구의 윤석열을 석방해준 게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주장일까요? 사법농단을 넘어 사법재난인데요. 이런 현실을 마주할수록 왜 사법개혁이 절실한지 우리 모두가 다시 각성하게 됩니다. 왜 자꾸 이 말을 반복해야 하는지 모르겠는데요. 정말로 기가 막힙니다. 지난 1일 대법원은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유죄를 선고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사법부의 정치 개입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국 법관 대표들이 모여 법관 대표 회의를 여는데요. 회의 의장인 김혜영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가 두 가지 안건을 상정했습니다. 첫 번째 안건은 민주국가에서 재판의 독립은 절대적으로 보장돼야 할 가치임을 확인하고 그 바탕인 재판의 공정성과 사법의 민주적 책임성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자는 내용인데요. 또한 이번 사태의 경과와 원인을 분석하고 대책을 논의하자는 입장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상식적인 이야기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안건부터가 문제의 본질이 드러나기 시작하는데요. 사법 독립의 기반인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는 점을 심각하게 인식한다며 개별 재판을 이유로 한 책임 추궁이나 제도 변경이 재판 독립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았습니다. 표현만 보면 그럴듯하게 포장돼 있는데요. 실제로는 국회가 추진 중인 사법개혁과 종합특검 요구를 사실상 위협으로 규정한 것과 다름없습니다. 결국 이 회의는 겉으로는 공정성과 신뢰 회복을 외치면서도 속으로는 자신들만의 성역을 방어하려는 집단적 항명에 불과한데요. 재판의 독립이라는 말을 앞세워 자신들을 국민의 손길로부터 완전히 분리시키겠다는 의도입니다.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사법부 내부에서 본격적인 조직적 반발이 시작된 셈인 거죠. 특히 제도 변경이 재판 독립을 해칠 수 있다는 두 번째 안건은 사실상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하는 주장인데요. 이는 헌법이 명시한 삼권 분립의 원칙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반헌법적 발상입니다. 김혜영 의장은 내부 의견을 종합해 안건을 구성했다고 밝혔지만 개별 재판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도 덧붙였는데요. 하지만 이 말은 책임 회피의 선언처럼 들릴 뿐입니다. 지금 사법부는 국민 앞에 해명하고 반성해야 할 시점인데요. 되레 피해자인 척하며 자신들을 방어하는 회의나 열고 있으니 도대체 이 집단은 왜 존재하는 겁니까? 사법의 민주적 책임성이란 결국 국민 앞에 설명할 책임을 말하는 것인데요. 지금 판사들의 태도는 독립이 아니라 고립이고 책임이 아니라 회피입니다. 법관 스스로 개혁의 칼날 앞에 서야 할 때 오히려 국민을 향해 방패를 들고 저항하는 이 모습은 명백한 사법농단의 연장인데요. 이쯤 되면 조이대의 난은 단순한 개인 일탈이 아니라 사법부 전체의 조직적 저항입니다. 이재명 후보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넘기고 속도전까지 벌인 대법원의 무리수가 이미 사법 신뢰를 무너뜨렸는데요. 이에 대한 비판은 감수하지 않고 이제 와서 자신들을 보호하겠다고 법관들이 조직적으로 나서는 모습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습니다. 재판의 독립은 반드시 보장돼야 할 원칙이지만 그것은 국민을 위한 독립이어야 합니다. 지금 이 사법 카르텔은 오직 자신들의 기득권을 위한 폐쇄적 방어막으로 기능하고 있는데요. 결국 사법부는 다시 국민 앞에 서야 합니다. 스스로 개혁하지 못하면 국민이 나설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더 이상 사법부를 성역으로 둘 수는 없는데요. 국민 위에 군림하는 재판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책임 있는 사법개혁을 받아들이고 국민 앞에 낱낱이 고백해야 할 때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조이대와 함께 사법의 무덤으로 사라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렇네요. 아니고 예. 이제 보니까 안건을 상정한 것을 파기환송 의견, 그러니까 개개 사건에 대해서는 의견 표명하는 것은 부적절하고 안건을 두 개를 올렸다는 거죠. 네. 두 개를 이제 사법부의 정책 중립이라든가 독립 문제 이런 거 제가 간단히 봤습니다만은 그런 류의 내용 두 가지 안이 올라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표명한다는 것으로 지금 돼 있는 것 같고요. 이 부분은 김규표 의원님이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중앙지검장 이창수 검사하고 차장검사 조상원이 동반 사이했다고 지금 뉴스 속보가 나오네요. 속보 오늘 속보로 이어지나요? 잠깐만 잠깐만 저 얘기부터 잠깐. 법관회의 마지막으로 그래서 예. 법관회의가 이제 두 가지 안건으로 얘기가 되는데 저는 아까 이제 제가 좀 비판적 입장으로 얘기했는데 좀 바라는 바는 뭐냐면 구체적인 사건에서 얘기하지 않더라도 지금 현재의 대법원의 태도에 대해서 명확하게 어떤
입장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 그래야 네. 그 어떤 조직의 건강성, 단체의 건강성이 보여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촉구하는 바이고요. 아무튼 오늘은 안건만 정해졌다 이렇게 제가 네. 정정합니다. 네. 그리고 다시 이창수 서울지검장 조사관 사찰 사의 표명.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네. 그러니까 대선 패배는 확실하다라고 기정사실화하고, 보고 뭔가 지금 명태균 공천 개입 사건이나 김건희 여사 사건이나 이제 더 이상 피할 수 없기 때문에 본인이 이런 사건을 수사하고 지휘하는 거는 안 하고 싶어서 그렇죠. 마지막 그 의리 지킨다 이건가요? 윤석열에 대한 마지막 뭔가 의리 그렇게 지키기 보이네요. 위해서 네. 공직을 이렇게 버리는 게 아닌가. 네. 나는 안 하겠다. 나는 안 전혀 하겠다. 뭐 좋게 보이지가 않는 지금 일이죠. 결국 김건희 씨에 대해서 지금 소환을 하니만이 출석하니만이 이런 네. 얘기가 있는 과정에서 지금 한 번 출석 요구서를 보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두 번, 세 번 하면 체포영장 가야 되고 네. 체포해 와야 되는데 그건 내가 안 하겠다. 네. 이런 얘기인 것 같고 글쎄요, 물론 이제 우리가 사퇴하라 하긴 하지만 이게 적절한 시점에 적절한 행동인지는 지켜봐야 돼. 이게 판단이 좀 그렇네요. 네. 아니 부적절한 아주 부적절하죠. 시점이고 부적절한 아주 사태죠. 부적절하죠. 반대로 예. 그렇다는 게 아니고 아주 부적절하다고 저는 생각. 원칙대로 해야 이게 되는 게 말하는 맞는 원칙대로 거 아닌가요? 예. 그 공무원직이라는 것은 자기가 편하고 좋을 때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불편하더라도 해야 될 일이 있는 거고 그게 이제 국가의 녹을 먹는 사람의 할 일인데 네. 자기가 이걸 하지 않겠다고 벗어 던지는 것은 굉장히 무책임한 행위죠. 무너진 검찰 독재 정권의 엑소더스가 시작됐습니다. 이제 곧 정권이 바뀔 걸 감지했는지 다들 알아서 짐 싸들고 도망가기 시작했는데요. 눈치 빠른 인간들은 이미 튀었고 이제 본격적인 줄줄이 빤스런이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 그 첫 타자가 누구냐 하면 예고된 수순대로 바로 검찰입니다. 20일 전격적으로 사의를 밝힌 인물은 바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 검사인데요. 두 사람 모두 김건희 주가 조작 사건에서 무혐의 처분을 내린 핵심 당사자입니다. 그런데 정권 탄핵과 재수사 국면이 다가오자 갑자기 건강이 안 좋다, 수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됐다는 핑계를 대며 사표를 던진 거죠. 이게 뭡니까? 범죄 의혹에 연루된 권력형 부패 수사를 자신들이 덮어놓고 이제 와서 손 털고 빠지겠다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창수는 윤석열 밑에서 검찰 대변인을 지낸 인물인데요. 지난해 5월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발탁돼 김건희 사건을 무혐의로 마무리한 핵심 라인입니다. 도이치모터스 재수사 결정이 나온 지 한 달도 안 돼서 사의를 표했다는 건 도망 아니고 무엇일까요? 이리 주거나 저리 주거나 튀고 보자는 심산인데요. 정권 말기에 다가온 검찰 수사의 역풍에 벌써부터 겁이 난 겁니다. 조상원 4차장 검사도 함께 물러났는데요. 자신들이 부실 수사하고 불기소로 정권에 면죄부를 줘놓고 이제 와서 수사가 어느 정도 안착됐다며 빠지는 모습은 정말 뻔뻔합니다. 이쯤 되면 부끄러움은커녕 양심도 통째로 빤스런한 수준인데요. 김건희를 위한 방탄수사, 검찰의 충견 노릇을 하다가 정권이 휘청거리자마자 줄행랑을 친 거죠. 더군다나 이창수는 지난 3월 탄핵 기각 이후 모든 결정에 책임지겠다고 했던 당사자인데요. 그랬던 자가 2달 만에 건강 핑계대고 물러난다는 것은 애초에 책임질 마음도 없었고 상황이 불리해지자 튄 것이 분명합니다. 이 사람들은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은 물론 명품백 수수 의혹까지 모두 무혐의로 결론 냈던 자들인데요. 그 뒤에 무엇이 있었는지, 얼마나 정권 입맛에 맞춘 결론이었는지 이제 곧 밝혀질 겁니다. 서울고검이 재수사에 들어간 이상 도망친다고 끝나는 게 아닌데요. 그동안 짜맞추기식 수사, 사건 무마, 증거 은폐 그 모든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최근 검찰은 김건희의 명태균 공천 개입 의혹까지 수사에 착수했는데요. 김건희를 피의자로 소환해 조사를 요구했다는 점에서 이미 정권 눈치 보던 검사들이 줄줄이 도망갈 조짐이 보이고 있는 겁니다. 정권이 바뀌고 나면 이들이 했던 정치 수사, 면죄 수사, 권력형 부패 은폐가 전부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될 텐데요. 그러니 당연히 이들의 사표는 절대로 수리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그 책임을 물어 파면해야 하는데요. 누구 좋으라고 사표를 수리합니까? 공무원 연금 따박따박 받으면서 정권 말기엔 정관여우로 한몫 챙기고 그 뒤로는 대형 로펌 가서 뒷구멍으로 영향력 행사하라는 겁니까? 그 꼴은 국민이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겁니다. 법무부는 이들의 사표를 수리할지 고민 중이라는데요.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당장 파면 조치하고 수사 대상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검찰개혁, 정치검찰 척결은 구호가 아니라 실천입니다.
국민 앞에 죄 지은 자들 그 누구도 도망칠 수 없다는 사실을 똑똑히 보여줘야 합니다. 정권은 무너졌고 정의는 돌아올 텐데요. 이제는 빤스런이 아니라 단죄의 시간입니다. 줄줄이 튀는 자들 하나도 빠짐없이 국민 앞에 서게 될 텐데요. 지금은 잠깐 도망칠 수 있어도 역사는 절대 잊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좀 깊이 들여다볼 주제가 있습니다. 최근 한국 사회에서 아주 뜨거운 감자죠. 바로 사법부 독립 논란, 그리고 검찰 고위 간부들의 사퇴 파문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받은 자료들을 바탕으로요, 이 복잡하게 얽힌 사안들의 핵심을 한번 명쾌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네, 특히 그 법관 대표회의 안건 내용하고요. 또 검찰 간부들 사퇴 시점이 맞물리면서 이게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죠. 이 사건들이 왜 지금 중요하게 다뤄지는지 그 배경과 의미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그 법관 대표회의 이야기부터 시작해볼까요? 김혜영 부장판사가 안건 2개를 올렸다고 하던데 네, 맞아요. 첫 번째는 재판의 독립, 공정성, 또 사법의 책임성 이런 원칙적인 내용이었죠. 네, 그건 일반적인 내용이었고요. 근데 이제 주목할 부분은 그 2번째 안건입니다. 아, 2번째요? 네, 이게 특정 재판 결과를 가지고 비판하거나 이걸 계기로 제도를 바꾸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런 게 재판의 독립을 침해할 수 있다, 이런 우려를 공식적으로 좀 표명하자, 이런 거였어요. 표현은 좀 조심스럽긴 한데 이게 나온 시점이 상당히 좀 민감하네요. 그렇죠. 시기적으로 좀 그렇죠. 저희가 받은 자료들을 보면요. 이 부분을 두고 지금 막 얘기 나오는 사법개혁이라든지 아니면 특정 사건 수사를 위한 특검 요구 있잖아요. 네, 특검. 여기에 대한 법원 내부의 어떤 조직적인 반발 아니냐? 이런 시각이 아주 강하게 제기되고 있어요. 네, 그런 해석이 충분히 가능하죠. 재판 독립이라는 그 중요한 가치 뒤에 숨어서 어떻게 보면 외부 감시를 좀 피하려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적인 해석입니다. 바로 그 지점이 아주 핵심적인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이게 과연 순수하게 사법부의 독립성을 지키려는 목소리일까? 네. 아니면 외부의 비판이나 개혁 요구에 대한 좀 방어적인 태도일까? 근데 자료에서는 사실 후자 쪽에 좀 무게를 두고 있어요. 판사들이 독립이 아니라 고립을 택하고 있다. 아, 고립이요? 네, 그리고 책임보다는 회피를 택하고 있다. 이런 상당히 날선 비판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게 결국은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 문제하고 바로 연결되는 거죠. 그렇군요. 신뢰 문제. 그런데 이런 논란이 있는 와중에 또 다른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네, 오늘 나왔죠?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같은 주요 사건을 지휘하는 서울중앙지검의 이창수 지검장, 그리고 그를 보좌하는 조상원 4차장 검사가 동시에 사의를 표명했다는 소식이에요. 네, 이 사퇴 시점이 정말 굉장히 미묘합니다. 그렇죠. 김 여사 관련 사건 재수사 별정이 내려졌고 또 다른 의혹 수사도 막 진행 중인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건강 문제 이런 걸 이유로 사표를 낸 건데 근데 그게 또 김 여사 소환 조사가 임박했다 이런 보도가 나온 직후라서 더 그런 것 같아요. 네, 맞아요. 타이밍이 참 그렇죠. 그래서 더 의혹이 커지는 거죠. 그래서 자료에서는 이걸 두고 책임 회피성 도주, 심지어 빠뜨건이라는 아주 원색적인 표현까지 써가면서 강하게 비판하고 있더라고요. 네, 표현이 좀 거칠긴 하지만 그만큼 비판적으로 보는 시각이 있다는 거죠. 이게 혹시 정치 상황 변화 가능성 같은 걸 염두에 두고 좀 불이한 수사에서 발을 빼려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 제기인 거죠. 네. 특히 이창수 지검장 같은 경우는 과거에 모든 결정에 내가 책임지겠다 이렇게 공언했던 인물이거든요. 아, 그랬었군요. 네. 그래서 비판의 목소리가 더 큰 것 같습니다. 그렇겠네요. 그래서 이 자료들이 강조하는 점은 이 사람들 사표를 그냥 수리해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 수리 아니면 안 된다. 네. 책임을 묻지 않고 그냥 사표를 수리해버리면 그건 사실상 면죄부를 주는 거나 마찬가지다. 그렇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사람들이 퇴임 후에 변호사 개업할 때 있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소위 정관 예우라고 하죠. 전관으로서의 특혜를 누릴 길을 열어줄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아주 큽니다. 정관 예우 문제까지 연결되는군요. 네. 이게 바로 검찰개혁이 왜 필요한지를 다시 한번 보여주는 사례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사법부의 독립성 논란, 그리고 검찰 고위 간부들의 갑작스런 사퇴, 이 2가지가 어떻게 보면 연결된 듯 하면서도 또 다른 큰 이슈들을 살펴봤습니다. 네, 이게 결국은 다 사법 시스템 전체에 대한 신뢰 문제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지금 상황은 사법부 그리고 검찰 양쪽 모두 외부로부터의 어떤 개혁 요구에 직면해 있고 또 동시에 내부적으로는
어떤 저항이라든지 혹은 동요 같은 복잡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네. 이게 단순히 그냥 법조계 내부의 문제다. 이걸 넘어서서 우리 사회 전체의 공정성 또 정의라는 아주 근본적인 가치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네. 여기서 뭐 이런 생각을 또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국가의 핵심 권력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사법부와 검찰이 동시에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상황인데요. 여러분께서 생각하시는 정의는 과연 어떻게 구현될 수 있을까요? 기관의 어떤 자율성이라는 가치와 또 국민에 대한 책임성이라는 가치, 이 어려운 균형점을 어디쯤에서 찾아야 할지 한 번쯤 고민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